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앞두고 연료 수입국을 싱가포르에서 미국으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일부 연료를 미국에서 들여오는 방안이 거의 확정됐으며 6개월 안에 최대 60%까지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하달리아 장관은 연료 수입 다변화의 이유로 가격뿐만 아니라 비정학적 요소를 들며 앞으로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이 완전히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미국산 원유, 석유 제품, 액화석유가스 등의 수입액을 약 100억 달러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영 석유가스 회사 버르타미나도 정부 방침에 따라 미국산 연료 수입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장 용량을 확충할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전체 원유 수입량 중 약 4%를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에 32% 상호관세를 예고한 뒤 90일간 유예한 상황에서 이뤄졌으며 인도네시아는 상호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144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가 운영 및 투자 지주회사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채권 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리프 부디만 다난타라 재무총괄 책임자는 대출이나 채권을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며 상환 능력과 재무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난타라가 채권 발행을 추진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투명성과 명확한 투자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치 레이팅스와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프로젝트 선정과 집행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난타라 측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해 채권 발행을 고려하며 투자 수익성이 확실하고 상환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두 샤흐리르 투자 책임자도 연금 펀드를 대상으로 한 투자 자산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수익성과 명확한 목표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다난타라가 자체 자금을 투입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보 보증 제공 가능성도 언급하며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철저한 리스크 분석과 시장 기반 경쟁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군 고위 장성 인사가 발표 하루 만에 번복되면서 군 내부에 대한 정치적 개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논란은 일부 퇴역 장성들이 기불한 부통령의 해임을 요구한 이후 발생해 민군 관계의 헌법적 경계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애초 군사령관 아구스 수비안토 장군은 제1합동지역방 이사령관 쿤토 아리프 위보어 중장을 본부로 전출시키는 등 200여 명의 고위 장성을 재배치했으나 하루 만에 일부 인사를 철회하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군 대변인은 정치적 보복설을 부인했지만 일각에서는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군 인사가 민간 권력의 영향을 받는 위험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간섭이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며 과거 조코위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군 수뇌부의 정치화 경향이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다른 퇴역 장성 그룹은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맞대응에 나섰고 일부 전문가들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군 내부 의사결정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정무장관과 군 대변인은 이번 인사번복 과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으며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국가경제위원장은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 자바주에서 시행 중인 비행청소년 대상 군사훈련 프로그램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국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반둥시와 푸르와카르타군 등에서 최소 120명의 학생이 6개월간 집중 인성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치안주와 수마당군 등 다른 지역도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동의 하에 군사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경찰과 군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권부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정신력과 책임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군사훈련 중 체벌 금지와 인권 기준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초중등교육부가 이번 1차 훈련 결과를 평가해 전국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권단체들은 군이 민간 교육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와 인권위원회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원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보니 트리아나 의원은 모든 문제를 군사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청소년 비행 문제는 가정과 사회 환경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군은 민간 교육을 담당할 권한이 없다며 지방사회복지기관을 통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단기간 군사훈련이 학생들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훈련 이후 다시 같은 환경으로 돌아갈 경우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소년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에서 탄약 폐기 작업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군인 4명과 민간인 9명 등 1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2일 서부 자바주의 자연보호구역에서 군용 탄약을 폐기하던 중 연쇄 폭발이 일어났으며 사망자들의 신원은 현재 확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육군 대변인은 첫 번째 폭발 후 두 번째 폭발이 이어졌다고 밝혔으며 사고 당시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언론은 거대한 검은 연기가 치솟고 구급차들이 긴급히 부상자들을 이송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군 당국은 탄약 폐기 절차 준수 여부를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여러 부상자들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주거 지역에서 떨어진 무인 토지로 평소 군이 탄약 폐기 장소로 활용해온 곳입니다. 육군 대변인은 탄약 폐기 작업 후 인근 주민들이 금속 파편이나 구리 조각을 주워가는 과정에서 추가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지역 통제와 함께 철저한 원인 규명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G 모빌리티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산하 국영 방산기업 핀다드와 함께 국민차 및 전기버스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인도네시아 반둥 핀다드 본사에서 곽재선 KGM 회장과 시깃 산토사 핀다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넥스턴 KD 공급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KGM은 넥스턴 등 차량 상품성 검토와 기술, 엔지니어링 지원을 맡고 핀다드 주도의 국민차 및 전기버스 생산 프로젝트를 총 20만 대 규모로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KGM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넥스턴 KD 1060대를 수출했으며 올해는 3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곽재선 KGM 회장은 무쏘 스포츠와 넥스턴은 이미 영국, 불가리아, 페루 등지의 관용차로 공급되며 품질을 인정받았다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 차별화된 제품력과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판매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